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행복한 토요일이라 오늘은 늦지막히 일어나서 늦지막히 일어났는데 우리 책추남 꼬꼬치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행운 사용법을 강의하신다고 해서 냉큼 들어갔는데 아니 글쎄 세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온라인 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수업이었고 그 아침이 행복하다 보니까 이제 좀 행복이 또 줄줄줄 행운이 줄줄줄 초점에 맞춰지잖아요. 아주 좋은 영향이 끼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머리도 잘랐고 오늘 새로운 디자이너 선생님을 만나서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네, 남편이 칭찬해줬습니다. 예쁘다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이렇게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만드는 유쾌한 나비 효과라는 책입니다. The Power of Small 해서 린다 카플란 탈러 앤 로빈 코발지음, 정준이 옮김, 흐름 출판사입니다. 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큰 거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네, 여기서는 사소한 게 중요하다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 하네요. 자, 이 린다 카플란 탈러는 그리고 코빈 코발은 광고계의 아카데미 상으로 불리는 클리오상을 무려 13개 부문에서 수상한 경이로운 기록의 소유자들이에요. 함께 수년째 광고 회사 카플란 탈러 그룹을 이끌어오고 있고요. 린다 카플란 탈러는 KTNG가 아니고요. KTG의 CEO이자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며 코빈 코발은 회장님이세요. 두 광고 천재의 만남은 좁은 다락방에서 시작한 KTG를 단기간에 매출액 1천억 달러 규모의 굴지 기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지은 대표적인 저서로는 나이스, The Power of Nice가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은 15초 과학이라 불리는 과학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이 고통스러운 창조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닌 그저 작은 관심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옴기니 정준희 씨는 한국 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문 번역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옮긴 책으로는 필립 코틀러 마케팅을 말하다, 생각을 쇼하라, 프리, 버블 경제학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 두 광고자 린다하고 로빈은 큰 그림을 그려라, 작은 사소한 거에는 신경도 쓰지 마라 이런 얘기보다는 당신이 가장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 당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 진실한 교감을 나누고 돈독한 관계를 쌓아갈 때 작은 노력들이 나비 효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듯이 당신의 삶 역시 보다 풍요로워지기를, 작은 것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나비 효과를 당신 역시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입장에서 이 책을 쓰셨다 합니다. 차례는 유쾌한 나비 효과, 사소한 차이가 운명을 바꾼다. 유쾌한 나비 효과 2는 작은 대화가 돈독한 관계를 만든다. 그래서 안녕하세요에 숨은 힘이 있다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몇 년 전 한 여성이 독일 나치로부터 테러를 겪은 두 가족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녀는 오래전 이야기라 그들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모두 한 마을에 사는 구두공이었다. 여기서 뮬러 가족과 슈미트 가족이라 부르기로 하자. 이 두 구두공은 독일 베를린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서로 마주치며 구두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때는 1930년대 초로 나치 체제가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 두 사람은 마치 시계처럼 아침 8시면 출근해서 가게 문을 열었다. 상대방 구두가게가 문을 열었는데 자기 가게는 닫혀 있으면 그 사이에 손님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밀러는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 자신의 경쟁 상대인 슈미트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슈미트 씨. 슈미트도 반대편 가게에 서서 정중하게 답례했다. 안녕하세요, 밀러 씨. 어느 날 밀러의 막내딸 안나가 출근하는 아빠를 따라 가게에 나왔다가 아빠가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물었다. 아빠, 왜 저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빠 친구가 아니잖아요. 밀러는 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안나야, 우리 유대인들은 이웃에게 항상 따뜻하게 인사를 건넨단다. 그 이웃이 비록 경쟁자라고 해도 말이다. 히틀러가 유럽 전역에서 맹위를 떨치게 되면서 이 두 구두공의 마을도 크게 달라졌다. 일상 활동에서 제약이 점점 심해졌고 밀러가 슈미트와 마주할 기회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밀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어스름한 새벽에 밀러 가족은 사정없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남자들의 소리에 잠을 깼다. 그 독일군들은 유대인들을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이송하기 위해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었다. 동이틀 무렵 밀러 가족은 두려움에 덜덜 떨며 다른 유대인 가족들과 함께 마을 광장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거리 저편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밀러 씨. 슈미트 씨가 소리쳤다. 안녕하세요, 슈미트 씨. 밀러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눈앞에 펼쳐진 비극적인 광경을 보는 순간 슈미트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감할 수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재빨리 호송병을 향해 달려가 항의했다. 이들을 잡아가선 안 돼.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호송병이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슈미트 씨,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 친척이니까 알죠. 슈미트의 단호한 태도와 당당한 말투에 호송병들은 그의 말을 믿고 밀러 가족을 풀어주었다. 그 후로 두 가족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밀러 가족은 프랑스를 거쳐 영국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에 미국에 정착해 살게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증손녀까지 보며 오랫동안 살았다. 이웃이 된 인연에 감사하는 의미로 나눈 두 사람의 따뜻한 인사. 그 작은 실천 덕에 밀러 가족은 위기에서 목숨을 건졌다. 작은 대화,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요. 이게 인사를 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손하게 매일 뭔가 작은 변화를 갖는 거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데일리 나비 효과가 나와 있어요. 낯선 사람과 대화 즐겨보기. 당신을 은밀히 미행하고 있는 우람한 체구의 수상쩍은 사람과 친구가 되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친절한 은행 직원, 영화표를 사기 위해 당신 뒤에 줄 서 있는 평범한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전혀 해로울 것이 없다. 개인용 제트기 리스 회사를 운영하는 한 CEO가 간이식당에 들어갔다가 아이와 함께 온 아빠를 보고 아빠가 어린 딸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었다. 그 CEO는 옆자리에 앉은 이 아이 아빠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그 남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1년 동안 제트기를 임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공적으로 그 계약을 따냈다. 모두가 낯선 이와 작은 대화를 나눈 덕분이었다. 네. 리포트처럼 말해보기. 리포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느냐, 열지 못하느냐에 생계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따라서 리포터들의 대화 방식을 눈여겨보는 것은 많은 도움이 돼요. 뛰어난 리포터들은 단답형 대신 자유로운 대답을 끌어내는 질문 방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위급 상황에서 안전하게 탈출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라는 간단한 대답을 듣게 되지만, 어떻게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더 흥미로운 대답을 얻을 수 있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하려는 태도인데,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들은 마음을 곧바로 닫아버린다 해요. 그래서 공감하고 호응하며 궁금한 점을 물어보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도록 합니다. 10년 전에 스콧 핀플은 워싱턴 DC에서 말단 해군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상 근무 중에 그가 머물렀던 사무실 건물은 마치 각 층과 통로가 미로처럼 연결되어 매우 복잡했다. 어느 날 그는 점심을 먹으러 내려갔다가 로비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한 민간복 차림의 한 노인을 발견했는데, 그는 웃으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도와드릴까요? 우연히도 노인은 스콧의 상관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스콧은 자신을 소개하고 그를 상관의 사무실까지 안내했다. 사무실 앞에서 그들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의 말에 상관이 깜짝 놀랄 일을 전했는데, 바로 군인이라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네이비 메달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너무 감격한 나머지 스콧은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는 자신이 상을 받게 된 것이 드웨인 그리피스 장군이 워싱턴 DC 건물의 각 부서를 돌아본 뒤 자신을 네이비 메달 수상자로 추천했기 때문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장군이 자신을 추천했다니 참 의아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몇 달 전에 스콧이 상관의 사무실까지 친절히 안내했던 나이 지긋한 그 이방인이 바로 그리피스 장군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왜 사복을 입고 왔냐면은 친구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랬다 해요. 스콧이 그 장군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 해도 그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건데, 그 장군은 찾아가고자 했던 그 사무실을 결국 찾아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장군을 에스코트하는 것이 스콧이 해야 할 임무는 아니었다는 거고, 사실 그렇게까지 친절을 베풀 이유는 없었는데, 그런데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겼잖아요. 흥미로운 건 스콧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것이란 점이죠.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란 사실이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 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만다. 세상의 모든 상호작용은 당신을 다른 곳으로 인도할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큰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수많은 작은 행동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고객이나 환자 혹은 동료와 접촉하는 매 순간이 그들과 주고받는 전화나 이메일이 바로 당신이 남보다 얼마나 섬세한지, 얼마나 사려 깊은지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말 한마디, 이런 작은 태도 하나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한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순간이 있는데, 정작 그 일에 힘과 시간을 쏟지 못한 채 서둘러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아요. 남은 9시간 업무로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뭔가 좀 아쉬운 듯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하지만 대개는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데, 숨가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다른 시급한 요구들에 미쳐 미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만족할 만큼 완벽하게 일을 마치지 못한 채 다음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작가 데니얼 골먼은 이러한 현상을 그것의 관계라고 불렀어요. 너의 관계와 달리 그것의 관계에서 나는 상대방을 수단으로 이용할 뿐 상대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한대요. 상대방과 상대방의 욕구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정서적 유대를 쌓고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도 놓치고 만대요. 가정에서 물론 직장에서도 점점 더 많은 관계가 골먼이 지적한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잠깐 멈춤은 꼭 필요하다 해요. 그 짧은 순간을 이용해 자신은 주소가 맞는지, 공급 업체에게 보내고자 했던 송장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러고 거 보니까 저희 남편네 회사에서도 너무 남편이 지시하는 관리자 입장이지만 이렇게 계속 어느 하나에서 구멍이 되어서 어느 한 직원에서 계속 실수가 연발된다 해서 저번엔 되게 고민을 하던데,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ADT 해서 Attention Deficit Trait, 주의력 결핍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생물학적 원인이 존재한 ADD와 달리 ADT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행동 양식이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미아가 되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메일을 발송하기 전 딱 20초만 더 투자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죠. 다시 확인하는 요 시간 절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심코 베푼 친절이 때로는 생각지 못한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기회를 잡으려면 하루 종일 안테나를 세워두어야 하는데, 심리학자인 모샤 벨키는 인간의 감성적 본능이나 사회적 본능 역시 이두근과 삼두근처럼 단련시킬 수 있다고 말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훈련을 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 수 있는지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매업에 종사하든 부동산 업계나 리서치 업계 혹은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다른 비즈니스에 종사하든 가야 하는 걸음보다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것이야말로 일과 대인관계를 바꿀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 해요. 사소한 단서가 뜻밖의 결과를 가져온다. 어떤 것도 하찮지 않다. 1992년 한 화물선이 국제 날짜 변경선 부근에서 폭풍을 만나는 바람에 화물선에 실린 10여 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태평양에 빠졌어요. 해상보험 손해 사정인이 아니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건이었는데, 홍콩의 장난감 제조업체에서 만든 플라스틱 목욕용 오리 장난감 29,000여 개가 바다에 떠다니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바다에 떠다니는 노란 오리 장난감들은 바람과 파도 그리고 해류에 밀려 전 세계 바닷가로 떠밀려갔는데, 용감한 오리들은 유빙을 타고 북극을 건너고 하와이 제도의 파도도 탔다. 스코틀랜드 앞바다에서 연어들과 수영도 하고 미국 메인 앞바다에서 혹등 모래와 헤엄도 쳤다. 수백 마리의 오리 장난감은 알래스카 해변에서 떼를 지어 떠다니다 시트카에서 새로운 집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 해변가를 거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래밭에 놓인 빛바랜 플라스틱 오리들을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저 바다에서 떠밀려온 표류물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 하찮은 장난감들은 험난한 바다를 건너온 놀라운 모험담을 들려주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작은 것에 숨겨진 보상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장난감들이 과학계의 뜻밖의 행운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애틀의 해양학자인 커티스 에비스 마이어, 그분과 제임스 잉그레이엄인 화물 멸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지 않고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두 학자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100의 지원금을 이용해 장난감 오리들을 회수했다. 그리고는 오리들이 지금까지 어디를 떠돌아다녔는지 파악하기 위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컴퓨터에 수집한 데이터들을 입력했는데, 표층 해류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장난감 오리들로부터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요? 대단하죠. 에비스 마이어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강조했듯이 해양의 표층은 심층보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사실 해양학계의 맹점 중 하나였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온 오리들이 미스테리를 풀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그 장난감들이 언제 어디에 있었느냐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학자들은 해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언제 어떻게 서로 만나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해요. 이 정보는 허리케인과 태풍, 가뭄과 같은 심각한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다른 측면들에도 유익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소한 문제와 중대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흥미롭고 의미 있는 단서들이 가득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단서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요. 일에 치여 주위를 둘러볼 여유마저 잃어버렸고, 사소한 단서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잊지 말아야 할 건 허리케인을 추적하는 일이든 자녀에게 맞는 학교를 고르는 일이든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수백 작은 단서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이런 미묘한 단서들을 찾아내려면 예리한 눈이 필요한데, 우리는 작은 단서들을 끊임없이 찾고 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비록 그랑프리 레이서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라 해도 한국은 굉장히 빠릅니다. 워프입니다. 워프.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 믿고 의지할 직감이 없다면 그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가이 클렉스턴은 자신의 저서 토끼 뇌와 거북이의 생각을 줄일 때 지능이 높아지는 이유에서 본능을 탐구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지능이 대부분 의식이라는 스크린이 아니라 그 뒤에 위치한 보이지 않는 마더보드, 그게 뭐냐면 개인용 컴퓨터의 심장부를 이루는 기본 기능을 집적시킨 주회로기판이에요. 그것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클렉스턴이 말하는 무의식적 지능, 그것은 우리가 마인드 작동 정지 버튼을 누를 때 가동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우리 뇌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패턴들을 읽거나 점들을 연결시키며 아직 불명확한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의식적인 마인드에 전달되면 우리는 종종 아하! 하며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질문이 바보 같은 실수를 막는다. 렌달은 미시건 대학 졸업 직후 첫 사회생활 진출로 디트로이트 최고의 광고 에이전시인 로버트 솔로몬 앤 어소시에이츠에 취직했다. 렌달은 약 일주일 동안 칸막이로 둘러싸인 작은 방에 방치되어 있다. 마침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캐슬린 헤이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한 손에 커피에 다른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책상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카리스마가 대단했대요. 전화기를 어깨와 턱 사이에 괜 채 분주하게 사무실로 오가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우면서도 당당해 보였다. 렌달은 순종적인 학생처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캐슬린은 그녀를 향해 서류 뭉치를 흔들어댔다. 렌달은 갑자기 눈에 번쩍 띄었다. 드디어 보스로부터 첫 번째 임무를 받게 되었다. 이걸 프로덕션에 신뢰하게. 그녀는 렌달에게 광고 레이아웃을 건넸다. 렌달은 당시만 해도 랏커, 감자로 만든 유대 전통 음식인데요. 그걸 쿠걸, 푸팅 비슷한 유대 음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중서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젊은이였다. 그는 쉘랩이 무슨 의미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잠시 더 자세한 지시가 내려지길 기다렸다. 그러나 캐슬리는 이미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렌달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다. 그리고는 혼자서 그 뜻을 곰곰이 생각했다. 아이고 답답해라. 그래, 복사라는 의미였겠지. 아니. 물어봐야 돼, 그죠? 그는 재빨리 몇 가지 리서치하고 마케팅 서적들을 훑어보았다. 그러나 슐랩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렇겠죠. 광고 관련 서적들도 뒤적거려 보았으나 어디에도 없었다. 동료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무식함이 탄로날까봐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구글을 찾아보면 되지.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때는 구글이 없던 때였다. 이 카리스마 넘치는 보스를 찾아가 쉘랩이 뭔지 모르겠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했다가는 해고를 당할 게 분명했다.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2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맞서기로 했다. 헛기침을 한 번 했다. 저 보스. 죄송하지만 보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드디어 잔뜩 긴장한 채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뿔테 안경을 쓴 젊은이를 알아채고 이렇게 소리쳤다. 무슨 일이지 신입? 슐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렌달은 잔뜩 겁을 먹고 긴장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보스가 웃음을 터뜨렸다. 정신없이 웃어댔다. 웃음을 그치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는 회장의 사장인 로버트 솔로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녀석을 신입사원으로 뽑았는지 이야기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잠시 후 솔로몬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렌달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렇게 말했다. 로버트, 이 신입사원이 슐랩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데요. 그 말을 듣자 솔로몬은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다. 렌달은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다. 마침내 캐슬린이 이렇게 말했다. 이봐 신입, 그건 유대어로 가져가라는 의미야. 그냥 그 서류를 프로덕션에 갖다 주면 돼. 아니 이런.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곧 일을 잘하게 될 테니까 모르는 것이 있을 땐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그 후 렌달은 그 에이전시에서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며 연봉도 올랐고 승진도 했으며 사장으로부터 유대어의 즐거움이라는 책도 선물 받았다. 그게 뭔지 아셔요? The Joys of Yiddish이랍니다. 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디시콥 있는데요. 그쵸? 이디시콥인 것 같아요. 렌달은 그날 부끄럽지만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재앙이 될 뻔한 사건을 보스로부터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사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아무리 하찮아 보이더라도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한 우리 책 유쾌한 나비 효과였는데요. 일과 인생에 있어서 나비 효과를 찾으래요. 작은 일, 시큰둥하고 팍팍했던 삶이 이렇게 유쾌해집니다. 저는 더 기적인 것 같아요. 당신의 나비 효과는 무엇인가요? 자, 아름다운 우리 기적 방송국 여러분, 오늘도 사랑과 감사, 축복 송출합니다. 기적 방송국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